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은데요.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잘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실적 관련된 시장 대응 전략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입어진 가운데 한국을 좀 사고 있다.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사들어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눈여겨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이 이번 달에만 1조 4천억 원 정도 한국 주식을 좀 순매수를 했는데요. 사실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기보다는 디램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2분기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8월 달에 있을 수출 지표 그리고 MSCI 리밸런싱이라는 이벤트를 봤을 때는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이나 좀 주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시점을 한 8월 중순 정도 아니면은 그 이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는 상승 랠리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8월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업다운이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본격적 자금 유입 기간은 9월 그리고 지수 상승 랠리도 한 9월 이후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같은 경우는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구간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MSCI는 지난번에 중국 에이지 들어가는 게 올해 3번 나눠 들어가니까요. 또 이제 그게 이벤트가 좀 남아 있는 거군요.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시간을 좀 지나고 나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지수는 이달 들어서 보면 한 1% 지금 현재 상황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2100선 지금 막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강하게 하면서 2103입니다. 2100선 회복했는데요. 당분간은 비슷한 흐름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8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큰 폭의 상승보다는 좀 업다운이 있는 시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일단은 7월 달에 페드 금리 인하 저희 25bp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추가 인하를 좀 해야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좀 버블이 유도될 것 같고요. 25bp 정도로만 가지고는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세를 가져가기는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GDP 전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는데요. 이번에도 저희는 컨센서스 1%보다도 더 낮은 한 0.9%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8월 수출 비수기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운용사들이나 매니저들에게는 이제 조금씩 대형주들을 담는 그런 부분들, 특히 가치주 중심으로 가져야 되는 그 포트를 한 8월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9월부터 좀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는 좀 개선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8월 달에 저점을 찾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한다면 미리 지금부터 좀 사들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제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 어제 현대차의 생각보다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 잘 이제 시장이 실적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잘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전략은요? 네, 일단 수치 자체를 보시면 코스피 2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8% YOY 예상되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44%입니다. 그러니까 증가율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증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1, 2분기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기까지는 거의 실적 모멘텀이 없는 거의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2020년에 20% 증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12개월 예상 EPS는 거의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도 실적이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보면 지금 경기 침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고요. 사실 자동차라든가 인터넷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중에서는 카카오 이런 쪽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전략은 증익이나 감익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4분기부터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증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3분기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4분기 실적 좋아질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계속 안 좋다는 겁니다. 4분기 실적이 어디가 좋아질까는 뭐 여쭤보는 건 좀 이른 감이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소위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금과 채권, 안전자산의 대표고요. 주식과 그다음에 유가, 이게 투자자산, 그다음에 이제 위험자산인데 안전자산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느낌은. 네. 네,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팡이 아닌 방을 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네. 방이 이제 골드 관련 주식들, 뭐 금광 회사 뭐 이런 거 회사는 네, 그런 네.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전자산에 대한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 월스트리트 내에서도 지금 당장의 랠리보다는 앞으로 있을 경기 침체, 빅 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페어밸류 상으로 미국 주식시장 주가 흐름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S&P 500 기준으로 3,080 정도가 나옵니다. 결국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올 만큼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9월부터는 한국 주식시장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더 올라오려면 결국엔 버블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위험자산이랑 안전자산이 같이 상승하려면은 이 미니 버블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9월 페드의 금리가 추가적으로 25bp를 인하를 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사이클에 계속해서 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페드는 결국에는 자산 시장의 버블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밸류 상으로는 더 올라갈 여지는 없지만 버블이 형성되면은 자산 시장은 훨씬 더 크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저희가 9월로 보고 있는 거고요. 금 가격이나 뭐 원유 가격 그리고 채권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 모두 다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버블의 시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흐름은 한 4분기까지 특히 2019년 말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어쨌든 간에 7, 8월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이고 9월부터 다시 매수세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미국 FOMC는 이제 다음 주고요. 이번 주 체크해야 될 핵심 변수 남은 건 어떤 것들입니까? 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는데요. 네. 사실 뭐 드라기 총재가 이미 좀 완화적인 정책을 구사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또는 뭐 채권 매입 정도의 그런 완화적 기조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내에서는 지금 지표 자체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요. 또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완화적 정책 기조가 얼마만큼의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미지수이고요. 일단 중앙은행 자체가 페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완화적인 기조로 돌아섰다라는 점에 이제 저희가 전환점을 갖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랠리의 힘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 PMI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럽. 그래서 다소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표 부진에 따른 반등폭은 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신임 총리 선출도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내일쯤 알려질 겁니다. 보리스 존슨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노이즈들도 조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유로존 이번 주에 주목할 이슈가 많네요. 예,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은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